가끔씩. 이렇게 있지 않아. 지금 부르고 싶어 하니? 네. 너 늦잠 잤구나. 지금 온도? 저 에러요. 왜? 지금 미안해, 이름이 내가 빨리 외울게요. 박수빈이 수빈이. 온도? 안 나왔어요. 너도 왜? 온도 내려놓은 돈 나왔고. 셔틀이 지금 온 거야? 네? 너 셔틀 타고 왔어? 네. 아무튼 또 다시 설명을 하면 하부분을 이제 진행할 건데 처음에는 그런갑다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중간에 잠깐 딴짓하거나 그죠? 또 잠깐 방심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니 다시 영상 찍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웬만하면 제가 좀 계속 다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보강이나 이런 것들 잡아서 다시 설명해달라 하세요. 그러면 일찍 와갖고 저랑 또 같이 보강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담임쌤이 얘기하셨겠지만 토요일날 이제 좀 불러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오케이? 물론 목적은 수상이 되면 돼요. 결국 수상 점수 안 나오면 뒤에 하고 싶지도 않아 공부. 중간고사 점수가 안 나왔어. 기말고사 점수가 안 나왔어. 1학기 점수가 딱 끝이 나는 거 아니야. 물론 퍼센테이지로는 크게 막 퍼센테이지 차이는 없지만 공부하기 싫으세요. 수하에서 우리가 뒷부분 보시면 이제 막 함수 부분 나오잖아. 우리 뭐든지 함수 나오면 좀 싫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막 그냥 수학은 내 길이 아니다. 진로를 이제 수학을 안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갑니다. 근데 몇 없어요. 예체능 계열 빼고는 수학 안 들어가는 그런 과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금 정신줄 부여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페이지를 좀 펴볼게요. 다음에 차례 부분 볼게요. 차례 설명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때 이제 배우는 이제 우리 수학은요. 첫 번째 단원이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간 또는 집단에 대해서 조금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거야. 오케이? 어떤 그룹이라는 형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그룹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이런 그룹이 있어. 이런 그룹이 있으면 거기서 남학생들을 또 뺄 수도 있는 거잖아. 여학생들을 뺄 수도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뺄 수 있는 거고 생일로 따지면 뭐 1월부터 6월까지를 또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연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배워본다 하는 게 처음에 집합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집합을 이제 구성을 해갖고 좀 말들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이 될 수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명제 파트가 돼요. 여기까지는 할 만합니다. 여기까지는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뭐야? 그렇게 어렵지 않네 막 이런 느낌들이 들어. 그러다가 이제 뭘로 들어가요? 갑자기 함수로 들어갑니다. 이거 구성도 잘못됐어. 내가 봤을 때. 잠시만. 이름이 은지요. 은지. 자, 함수 부분은 이제 함수의 원초적인 내용들부터 쭉 진행을 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1참수 배우고 3학년 때 2참수 배우잖아. 그래도 우리는 아직 함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2차함수라니까 완전 제곱식 고치고 꼭지점 좌표 구하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이 정도는 결정해도 그래서 함수가 뭔데? 라고 하면 대답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한 조금 본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또 그런 함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들을 봅니다. 뭐 딱히 특정해서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걸 배워 이런 것도 있지만 오케이? 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종류들 이런 형태들도 좀 배워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함수들 중에 이제 조금 어렵게 이제 등장하는 게
20번에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이건 솔직히 말할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어렵고 문제를 풀 때도 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런 형태들이 많아. 실제로 킬러 문제도 여기 또 킬러 문제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또 다시 할만해져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어차피 2차 함수처럼 종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줄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나 이름이 뭐야? 김예림. 예림이. 채석, 승준이 안 왔다. 자, 계속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형태들은 그래도 좀 할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멘탈이 좀 회복이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순열조합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수화는요. 수원 수투 때 못 배우는 단원들을 다 집합시켜 놓은 거야. 우리가 이제 수원 2학년 때부터 계속 그래프 가지고 놀 거거든. 그래프 가지고 놀 건데 거기에 갑자기 막 경우의 수 이렇게 껴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하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교육과정 아마 너네 이후로 또 바뀌게 될 건데 아무튼 순열조합도 어디로다 넣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쪽에다 집어 넣은 거죠. 순열조합 우리 중2 때 했던 경우의 수 잘했니 경우의 수? 되게 싫었죠. 그죠? 맨날 여기서 더해요? 곱해요? 더했더니 답이 없어. 곱했더니 답이 있어. 체크하고. 조금 전반적인 틀부터 다시 잡을 겁니다. 함수 부분이랑 순열조합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문이과로 나눠졌을 때 이제 문과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데 하면 경우의 수야. 왜? 중학교 때는 조금 딱딱딱 정해졌거든 답이. 12개, 24개, 48개, 60개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고등학교부터는 경우의 수가 이상해져요. 817개 막 경우수 891개 733개 막 이런 식으로 하나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틀을 조금 잡아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접근하고 해석하고 풀 수 있구나 하는 형태들까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 한 단원에 대한 문제가 개념수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나랑 그래도 수업을 했던 친구도 알겠지만 제가 뭐 단원이 끝나면 프린트로 이렇게 해갖고 보통 이제 100문제 정도씩을 던져줘요. 근데 자 다시 우리는 수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수상 점수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상 지금 학원에서 주는 책도 있겠지만 본인 교재들도 하나 설정을 해갖고 푸세요. 수상 따로 푸는 문제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잘 안 돼 지금. 내가 진짜 미안한데 LT 점수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씩 봤어요. 수상 점수들을.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오케이? 내가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하면 3등급, 4등급 나오겠지? 안 나와. 막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나와요. 고1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울어. 중간고사 7문제 풀고 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상을 어느 정도 너네 지금 수상 뭐 하니? 쌩 하니? 센 시스템까지는 진짜 조금은 편하게 풀릴 정도로 연습하세요. 방학 동안 목표를 좀 잡아. 수상은 센 시스템까지는 편하게 풀 수 있으면 3등급입니다. 시스템까지 편안해지면 3등급이고요. 거기서 속도감이 붙으면 그래도 2등급을 노려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제 내신 때릴 때 얼마만큼 이제 학교 기출들을 조금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1이 이제 되는 건데 1은 조금 벽이 깨져야 돼. 여기가 아마 해보면 알 거야. 벽이 좀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지금은 최소 2등급까지는 목표를 잡으려면 3월달 개강했을 때 블랙 라벨 정도까지는 푸셔야 됩니다. 우리 2월달에 다시 반이 갈아엎어져요. 수상으로 그 성취도 평가 봐서 그걸로 이제 쭉 갈리는 형태가 될 건데 최소한 1품 이상은 볼 수 있는 반으로 갈 수 있게끔 공부를 하세요.
블랙라벨이 제일 좋아. 근데 그냥 막연하게 야, 블랙라벨 3스텝 이런 문제야. 선생님 못 풀겠어요? 설명 막 했어.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끝나. 안 돼 그렇게 되면. 다 이해가 돼야 되고요. 3스텝 정도에서도 10문제 중에 한 반 정도는 풀리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3등급에서 2등급을 노려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상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야 되니 해야 돼서 안 드립니다. 프린트는 내가 아마 많이 줘봐야 한 번에 한 단원당 한 20문제 정도만 줄 거야. 20문제 정도만 풀면서 아 수학 때 이런 걸 배우는구나 까지. 오케이? 그래서 한 단원 끝나면 제가 프린트로 원래는 항상 100문제로 줬었는데 20문제 정도씩만 해갖고 오케이 이런 감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거 안 푸는 시간 동안 수상들을 정말 많이 푸세요. 질문을 하시면 담임쌤도 그렇고 저도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수상을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저랑 오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8페이지 펴봅시다. 집합부터 명제 단원까지는요. 집합부터 명제 단원까지는 용어들을 내가 잘 익숙하게 만든다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풀 수 있다 없다 문제를 좀 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용어들은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런 형태들로. 그리고 저랑 이제 개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개념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막 이제 집합을 없네 설명했어. 문제도 몇 개 풀어보니까 풀려. 집에 가면 뭐해? 다 까먹어요. 문제들을 숙제를 하라고 하는데 막 뒤에 우리 집합 이제 유제 문제들 쭉 건너뛰면 연습 문제들이 있죠. 뒤쪽으로 가시면 제가 아마 요거 한 단원 끊어서 저 연습 문제까지 숙제를 낼 건데 스텝 2 부분까지 일단 먼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스텝 3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다 내볼 겁니다. 우리 친구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고 어디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해보니까 스텝 2부터는 그냥 다 질문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럼 나는 또 그거 해줘야 돼. 다 했어. 자 이제 진도 나가볼까? 했더니 10분 남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갖고 웬만하면 질문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들 풀었을 때.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또 되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본인이 질문이 많으면 일찍 들어오세요. 수업 좀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에 들어와. 30분 전에 들어오고 들어왔어요 라고 카톡만 남기면 제가 위로 올라가서 같이 개별 설명 해드릴 테니까 질문이 본인이 막 했더니 막 한 10개 정도 생겼어. 그럼 그냥 와서 질문해 먼저. 알겠죠? 그렇게 좀 해서 질문거리를 좀 최소화시키고 개념을 조금 더 오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여기 하 부분은 개념 부분이 중요하니.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노트 같은 거 있으면 노트에다가 내용 정리 좀 따로 적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노트가 없으면 여기 여유 공간이 8페이지 뭐 위에 상단이다 아니면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든 해갖고 개념들을 같이 조금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냥 요 글만 읽지 말고. 괜찮죠? 자, 첫 번째 단원입니다. 첫 번째 단원은 집합에 대한 개념이요. 자, 집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뭐냐면 이제 그룹에 대한 개념입니다. 모임. 우리도 지금 모여 있는 거죠. 맞아요? 남학생들 모임. 3학년 1반의 모임. 오케이? 이런 모임들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왜 굳이 모임이라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모임과 집합에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내가 어떤 그룹을 좀 모았다라고 칩시다. 잘생긴 친구들의 모임. 누가 들어가요? 나는 들어가나? 지민아? 난 들어가나? 아니. 같은 쌤 들어가나? 같은 쌤이 안 들어가? 아무튼 기준이 다 달라요. 잘생긴 사람. 그죠? 저는 박보검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돌은 안 건드립니다. 네. 아이돌은 한번 건드렸다가 크게 되어갖고 엑소를. 자, 아무튼 잘생긴 사람들 기준이 달라요. 누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오케이? 자, 이쁜 꽃들의 모임. 꽃이잖아. 그죠? 장미꽃이 이쁜가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이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혹시 가시에 조금 막 데여갖고, 그죠? 아예 장미꽃만 보면 막 소스라치는 애들은 장미꽃이 싫겠죠. 안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한 애들은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지? 뭐가 이쁜 건데? 뭐가 잘생긴 건데? 키 큰 친구들의 모임. 키가 큰 친구. 몇인 키? 오, 크네요. 뭐 옆에서? 오? 74가 큰 거야? 그지? 내 기준은 큰 거지. 그래? 키 몇이야? 78 기준으로 보면 에이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걔네들은 그냥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수학에서도. 오케이? 그럼 집합은 뭔데? 기준이 있어요. 명확합니다. 너는 들어갈 수 있어.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얘는 들어가네. 얘는 못 들어가지. 너네가 그거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예를 들면 키가 170 이상인 친구들의 모임. 정확하죠? 나는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요. 70 들어가지. 74, 78 들어갈 겁니다. 혹시 61, 60 못 들어가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이제부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집합. 그래서 수학에서는 집합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집합 안에 있는 대상이 분명한 형태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8쪽에.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했어요. 기준이 명확한 형태구나. 1번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기준이 없어요. 누가 큰 건데? 2m면 큰 건가? 몰라요. 이거 뭐야? 내시를. 2번 아름다운 커플의 모임. 기준이 없습니다. 아름답다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3번 100에 가까운 숫자의 모임. 100에 가까운 숫자가 뭘까요? 99? 99보다는 99.5가 더 가깝지 않아? 그거보다는 99.7이 더 가깝지 않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도 기준이 없구나. 4번 8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 양의 약수 뭐 있어? 1, 2, 4, 8 이렇게 있단 말이지. 얘는 정확하죠? 1, 2, 4, 8만 모아놓겠다는 소린 거야. 오케이? 그러한 그룹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겠다? 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 5번 착한 사람들의 모임. 다르죠? 오케이? 자, 이런 식의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뭐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모임. 오케이? 그거를 이제부터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어려워. 대상이 정해질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너는 들어갈 수 있고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형태를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됐어? 여기까지? 자, 집합 단원 배우는 거죠. 뭐야? 정의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수학은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문제로 잘 나오진 않지만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런 집합을 알았어. 오케이? 그 이제 뭐 하고 싶을까? 내가 어떤 집합을 예를 들어 자연수라는 집단을 만들었다 칩시다. 집합이죠. 자연수는 들어갈 수 있어. 0 들어가? 못 들어가. 마이너스 1? 못 들어가. 오케이? 그 이제 나는 이런 집단을 조금 표현을 해볼 건데 결국 집합이라는 거 이런 건 바운더리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바운더리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중괄호를 씁니다. 오케이? 중괄호를 써서 우리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들을 이렇게 쭉 써주는 형태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여기 집합에서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안에 1이 있잖아. 0은 있니? 마이너스 1은 있어? 없단 말이지. 그 이제 뭐에 관찰이 되는 거냐면 이 집단에 이 집합에 뭐가 있는데 얘네 하나하나들의 관찰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 집합 안에 있는 요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집단의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얘를 뭐라 하냐면 원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이런 집합 바운더리를 설정했으면 그 안에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 하나를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겠다? 원소라고 얘기하겠다. 그죠?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 그죠? 자, 내가 지금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니들이 이런 형태들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뭔가 선입견이 생기냐면 1이지, 2지, 3이지 이게 약간 수로만 생각을 해. 아무래도 수학이다 보니까 꼭 집합 안에 있는 애들이 숫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 도형들을 집합을 모을 거야. 평면 도형. 자, 도형을 모으게 되면 그 집합에는 뭐 동그라미도 있을 수 있겠죠. 세모가 있을 수도 있겠지. 네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배우들을 모으게 되면 집합이죠. 맞아? 박보검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또 누구 있니? 너는 장동건 알아? 이런 사람들? 원빈 뭐 이런 사람들? 알아요? 좋아요. 자, 원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우로 딱 들어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형태 구성 요소들을 이제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마냥 숫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숫자의 모양을 가진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러한 모양을 가진 애들이 원소구나. 그죠? 원빈, 박보검 이런 애들의 모양을 가진 원소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라고. 숫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됐어? 이런 하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소다라고 얘기를 한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어? 원소를 체크했더니 이걸로 봅시다. 자, 1이라는 숫자는 들어가 있지. 2라는 숫자는 들어가 있죠. 0은 안 들어가 있어. 우리는 어떤 원소가 이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또 조사를 해볼 거란 말이지. 자연수라는 집합 안에는 1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1은 자연수라는 집합 안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1이라는 원소는 자연수라는 집합에 뭐 했다?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속한다라는 표현을 써. 근데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보면 귀차니즘 되게 심하거든.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 5 더하기 5 하면 그냥 5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더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뭘 써? 기호로 쓰죠. 5 빼기 5 하면 그냥 5 빼기 5 쓰면 되는데 그죠? 뭘 써요? 요 짝대기 써요. 나누기도 그렇고. 나누기는 또 심지어 곱하기는 또 쓰기 싫어갖고 뭐해? 그냥 점으로 표현합니다. 네, 귀차니즘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한 뜻을 기호로 정리를 하는데 수학에서 들어가 있는 형태의 기호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런 삼지창 모양을 씁니다. 1이 자연수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해석하시면 돼요. 1이 자연수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0은 안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저게 들어가는 거구나.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조사하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케이? 1이라는 원소가 자연수 집합에 들어간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겠다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속해 있다 이렇게 읽는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 원소랑 요 집합에서 내가 요런 기호를 썼다는 소리는 이미 앞에는 뭐가 됐다는 소리야? 어떤 구성 요소인 원소가 됐다는 소린 거야. 뒤에 있는 얘는 집합인 거죠.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라며. 그럼 이미 이 기호를 썼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야? 앞에는 원소가 된다는 소리고 뒤에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집합의 관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소와 요거 중요하니까 꼭 써놓읍시다. 원소와 집합에 대한 관계를 쓸 때는 이러한 기호를 쓰게 되고요. 이런 기호가 이미 나왔다는 소리는 앞에는 뭐구나? 원소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뒤에 있는 얘는 뭐구나? 집합이구나 라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어려워요. 이 관련된 문제가 학교에서 무조건 내신 80% 이상 등장하거든.
근데 못 풀어. 맨날 틀려. 좀 이따 우리도 해볼까? 오, 이래서 틀리는 거구나. 오케이? 원소랑 집합에 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제대로 이해했는지 볼게요. 얘는 뭐야? 아니. 원소야. 얘는 뭐야? 집합이죠? 구별돼? 요 A랑 요 A가 다른 거 구별돼? 구별이 다 해야 됩니다. 같은 A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는 뭐야? 이런 모양을 가진 원소. 얘는 그룹. 바운드리. 이런 모양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학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치사하게. 다 틀리는 거야. 이거 같은 거니까 맞겠지. 이게 아니야? 그럼 다른 건 맞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의 내용 A라는 원소가 집합의 원소이다라는 형태, 속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삼지창 모양을 쓴다. 내가 그냥 삼지창은 내가 그냥 붙인 겁니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더라. 자 개념 체크 1번 볼게요. 1 이상의 1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합시다. 집합이죠. 1 이상 10 이하의 홀수는 뭐 있어요? 옆에다 써놓읍시다. 1, 3, 5, 7, 9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A 집합에는 마이너스 1이 있나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삼지창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쭉 그어주시면 되겠지. 3이라는 원소는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삼지창 모양을 써주시면 돼요. 4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1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막 거꾸로 쓰는 애들 있어. 뒤집어서. 안 돼. 수학 약속에선 앞에가 원수고요. 뒤에가 집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개념 체크 2번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내용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치 우리가 원소라는 게 들어가 있다 없다의 여부를 조사를 해봤어. 오, 여기까지 할만하네. 나만 생각 할만하니?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괜찮죠? 자, 원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없다를 확인을 했어. 그지 우리가 그 확인이 끝나면 이제 뭐해? 그 집합을 표현해 볼 거 아니야.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표현을 해볼 건가?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고. 표현 방법, 집합을. 자, 위에 잠깐 소개가 됐지만 우리가 자연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예를 들어 A 집합 이거 하나 만듭시다. A 집합에 있는 숫자를 내가 일일이 다 써보는 형태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일일이 뭐 해보는 거야? 나열해보는 거야. 하나하나씩. 제일 좋죠? 눈에 보기도 쉽고. 자,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원소 나열. 집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만 표현할까? 우리 앞에서도 막 읽어봤지만 8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 말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똑같은 집합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집합을 만들 건데 그 숫자는 6의 약수야.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는 거잖아. 6의 약수하면 1, 2, 3, 6 아니야? 같은 표현인 거죠. 이렇게 말로 쓸 수도 있다고. 다만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말로 쓸 때는 정의를 조금 해줍니다. 자, 이 부분도 해석 잘 봐요. 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요거는 좀 써놔. 얘가 원소예요. 이런 모양의 원소를 결정할 건데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을 칸막이를 쳐서 설명을 합니다. X라는 원소를 칸막이를 쳐서 설명을 해요. 뒤에다가 X는 6의 약수야. 이런 식으로 원소에 대한 설명을 적어줍니다. 뒷부분은 앞에는 이 집합을 구성할 원소를 적고요. 뒤에는 그 원소에 대한 특징을 적어줘요. 조건을 주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 정확하게 해주세요. 최대한 천천히 하는 거니.
원소 나열도 됐고 조건 제시도 내가 표현이 됐어. 그럼 또 뭐 있을까? 한눈에 좀 보기 쉽게끔 그림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A라는 형태 모양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주고 그 안에 뭐가 있어? 1도 있어, 2도 있어, 3도 있어, 6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를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할 거야. 밴드 여기도 있나? 밑에 있나? 밴드.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쓰는 뭐? 원소 나열법. 장점은 딱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죠. 단점은 원소가 많으면 팔이 아파요. 1000 이하의 자연수 적어 하면 이제 1부터 다 적어요. 힘들겠지. 조건 제시법은 편한 게 뭐야? 굳이 원소들 다 안 써도 돼. 조건만 쓰면 쭉 되니까 1000 이하의 자연수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니까. 대신 뭐가 있는지가 한눈에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데? 그죠? 99의 약수 이렇게 해놨어. 그거 니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99의 약수 뭐 있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단점입니다. 그림은 그냥 한눈에 보기 쉽다. 요 정도.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생각해야 되죠. 99의 약수의 집합이야 하면 99의 약수가 뭐가 있지? 얘는 생각할 필요 없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 조건 제시법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요거는 베이스로 갖고 갑시다. 항상 뭘로 표현하는 연습해라? 원소 나열법으로 그냥 표현하는 연습을 해라. 문제에서 2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합이 2의 배수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2, 4, 6, 8이 12 이렇게 있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다 써보라고. 2, 4, 6, 8, 10 이렇게 있다. 아까 우리가 체크 문제를 잠깐 풀었지만 체크 1번에서 1 이상의 10 이하의 홀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내가 옆에다 잠깐 써보라 했지. 뭐가 있는지 1, 3, 5, 7, 9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집합의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이게 편해요. 괜찮죠? 그래서 항상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괜찮죠?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따라하시니? 자, 세 번째 자, 집합을 이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 우리가. 아이고 머나먼 여정 왔어요. 자, 표현을 할 줄 알면 이제 그 집합에 대한 뭐도 할 줄 알아야 되면 종류라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종류. 집합의 종류가 있어. 자, 사람이라는 바운더리 집합이죠. 남자, 여자 집합이고 17살, 18살, 19살 다 집합입니다. 우리가 집합의 그 성질, 종류를 따질 때 안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끝도 없지. 자연수 집합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알파벳에 대한 집합 A, B, C, D 구성되어 있을 거고 종류를 얘기했을 때 안에 있는 성질들은 딱히 의미가 없다고. 그럼 내가 집합의 종류를 조금 크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성질은 의미가 없으니 종류를 나눌 때 개수로 나누자라는 거야. 내가 어떤 집합을 하나 만들었더니 그 집합에는 원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어떤 집합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어떤 집합은 만들었더니 한 10개 정도 돼. 오케이? 집합의 종류를 구성하는 형태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는 유한한 형태를 우리는 이제부터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유한이라는 표현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괜찮지? 원소의 개수가 셀 수도 없이 많은 형태를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자, 무한집합에는 뭐 있을까? 자연수 이런 거 있겠지? 정수 이런 거 있겠죠? 자연수 못 세잖아. 사실상 셀 수는 있어요. 1, 2, 3, 4. 근데 그게 끝이 없는 거지. 사실 원래 이제 수학에서 셀 수 없는 거랑 셀 수 없지만 많은 거랑 이런 것들도 사실 구별이 되기는 해. 자연수는 셀 수 있잖아. 많지만. 정수도 셀 수 있죠. 그지? 그럼 자연수랑 정수랑 뭐가 더 많아? 정수가 더 많나? 정수. 정수가 아무래도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더 많아. 근데 셀 수 없다며. 어떻게 많은 걸 알아? 유리수는 더 많아?
개 많죠. 유리수는 엄청 많아요. 쫙. 그런 거를 이제 유리수는 사실상 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1부터 시작하는 유리수다. 그럼 1 다음이 뭔데? 0.1? 0.001이 더 가깝잖아. 000.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셀 수 있는 애들은요 실제로 무한집합이어도 개수는 다 똑같습니다. 정수든 자연수든 뭐 또 뭐 있어? 0까지 포함한 정수든. 유리수부터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아무튼 그런 애들을 다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요. 무한집합. 의미가 없겠죠? 셀 수도 없는 거고 굳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셀 수 있는 애들. 6의 약수 1, 2, 3, 6 몇 개야? 4개.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이제 유한집합에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들 봅시다. 내가 어떤 집합을 설정을 했더니 이 집합에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원소가 몇 개? 0개인 애들도 있을 거야. 0개도 셀 수 있는 겁니다. 1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도 아무것도 없는 형태도 유한집합의 구성 요소가 될 건데 우린 특히나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집합을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텅 빈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텅 빈 집합. 텅 빈을 한자로 하면 공이라는 형태가 돼요. 공허하다 할 때 공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empty라고 해요. empty가 텅 빈. empty space 하면 이제 텅 빈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empty seat 하면 빈자리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또 귀찮아합니다. 수학은 기호로 써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게 나오면 이제 뭐다? 공집합이다 하는 거야. 비어있는 집합이구나. 무슨 집합이라고? 얘도 유한집합이라고. 이게 잘못 배운 애들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유한집합이야?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들어보면 당연한 거잖아. 에이 빵개니까 당연히 유한집합이지.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애들이. 두 번째, 이제 이걸 내가 무슨 집합의 기호다? 공집합에 대한 기호다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 읽어 했더니 공집합은 미쳐버리는 거야. 오케이? 아까 이거 내가 뭐라 했어? 원소와 집합관계라 했죠? 지금 내가 여기서 쓴 이 기호는 무슨 기호예요? 집합 기호입니다. 텅 빈 집합이야 얘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쓸 때는 앞에 뭐라고 했어? 원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때는 얘가 공집합이 아니고 뭐야? 이런 모양을 가진 거야 그냥. 내가 지금 모양이라는 말 이해돼? 얘랑 얘가 구별이 될까요? 아까 내가 A랑 A 비교하면서 했지? 그때는 막 얘기를 잘하더만. 얘는 뭐야? 원소야. 뒤에 있는 얘는 뭐야? 집합이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단위가 달라. 얘는 바운더리 집합. 얘는 하나하나 구성 요소 원소. 요렇게 썼는데 얘들이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니들은? 결국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공집합은 이렇게 읽어. 미쳐버리는 거지. 원소야 원소. 집합. 눈에 구별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자,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대표형 1번 문제 봅시다. 하나하나씩 끊어서 좀 갈게요. 대표형 1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에 대한 형태들을 너가 얘기할 수 있어? 하는 게 대표형 1번입니다. 자, 어떤 집합 X를 설정을 했는데 그 X에는 1, 2, 3이 있어요. 1, 2, 3에 대한 집합 A, B에 대해서 A랑 B를 이렇게 설정했네. 자, 읽는 거 연습합시다. 와, 이게 무슨 기호야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봐요. 자, 집합을 설정을 했는데 그 집합의 원소를 앞에 씁니다. 원소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모양으로 좌표처럼 쓸 거야. 이런 거야. 좌표의 모양을 가졌어. 이 좌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발을 쓰고 천천히 해석해봐. 발을 쓰고 뒤에다가 내용을 씁니다. 뭔데 X는? X가 S집합의 뭐고? 구성 요소고 원소고 Y도 뭐야? S집합의 구성 요소 원소야.
이런 식으로 이런 집합을 만들겠대. 그럼 만들어 봅시다.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죠. 그 우리는 걔를 뭘로 표현한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한다. X라는 놈은 S집합의 구성 요소니까 얘네들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죠. 만약에 X 자리에다 1을 대입했어, Y 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구성 요소에는 몇 콤마 몇이 있을 수 있는 거? 1콤마 1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같은 거 돼요? 딱히 말 없으면 같은 것도 됩니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Y에다가 2를 대입할 수 있죠? 1,2도 있겠네. 왜? B를 니들이 할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하세요. 1 대입하면 3이 될 수도 있겠죠. 쭉 쓰면 쓸게요. 그냥 이제 니들도 써봐. 원소나 할법 이렇게 다 쓸 줄 알아야 돼. 아이고. 여기까지 끝나. 총 몇 개? 9개. 원소가 9개 있는 집합이구나. 자, B집합을 만들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해봐요. 자, B집합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랑 Y를 뭐 한 거? 더한 걸로 하겠대. 둘이 더한 숫자. X랑 Y가 뭔데? X, Y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진 원소가 어디에 있으면 A집합에 있으면, 오케이? A집합에 있는 이 좌표에 있는 X랑 Y 값을 더한 형태로 표현을 하겠대. A집합에 뭐 있는데? 1,1 있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을 여기다 쓰겠다는 소리죠. 여기 뭐 있는 거야? 2가 있는 거야. 두 개 더하면 몇이야? 3도 있는 거죠. 두 개 더하면 4도 있어요. 두 개 더하면 3도 있어요. 어? 겹쳐도 되나? 왜 우리 반도 뭐야? 집합이죠? 지민이라는 학생이 여기 구성 요소로 있습니다. 원소로 있어요. 근데 막 겹쳐. 그럼 지민이 계속 쓰니? 한 분만 쓰면 되죠. 오케이? 자,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를 적을 때는요, 중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 중복된 걸 다 적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적는 걸 원칙으로 해요. 오케이? 그래서 3은 이미 있으니까 제외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3, 4 있죠? 5 더하면 4, 5, 6 이렇게 있겠네. 이거 원래 니들 지켜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 여기 집합의 구성 요소는 2, 3, 4, 5, 6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각각의 집합의 원소 개수를 얘기를 하라 했으니 원소 개수 위에는 9개, 밑에는 몇 개? 5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유형 됐을까요? 정리.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조건 제시법 이렇게 나온다고 학교 문제들이. 이게 뭐야? 이거 하지 마시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X, Y라는 모양을 만들 건데 그 X랑 Y는 각각 S집합에 있는 원소야.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유제 1번은 나중에 숙제로 하세요. 괜찮죠? 자, 개념 4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에 대한 개념. 그래서 우리는 원소의 개수들을 얘기를 해볼 건데 봐봐. 자, 요 집합 A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9개 있지. 그 9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면서 9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귀찮단 말이지. 길어. 써 긴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앞에 N자를 붙여서 쓸 겁니다. 괜찮아요? 원래 이제 센다라는 개념은 이제 원래 카운팅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딱딱딱 끊어서 세는 이런 서수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영어에서는 넘버를 써요. 넘버링. 그래서 N자를 써서 우리는 개수구나. 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구나. 해서 몇 개? 9개 형태를 쓰는 거예요. 뭐 뒤에 개 쓰셔도 되겠죠. 단위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N자를 붙여서 세는구나. 요 기호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2번 유형 볼게요. 자, 2번 유형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n 지웁시다. 자, n 이런 형태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얘는 뭐야? 공집합이죠. 왜냐면 여기단 집합을 쓰거든. 무슨 뜻이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1개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0개구나. 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집합에 뭘 물어봤어? 원소 개수를 물어봤지? 그럼 이 집합은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1개입니다. 2라는 숫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이러한 집합의 원소는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얘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지. 1이라는 숫자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1개고 얘도 1개면 개수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죠. 근데 왼쪽이 더 크대. 말이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현혹이 되지? 응, 2는 1보다 크지. 그리고 체크하고 넘어간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 3번 안 적을게요. 하나, 2랑 3이 있는 집합이네요. 원소 몇 개니? 어딘지 몰라. 14쪽. 진미 몇 개니? 2개죠. 2개 씁시다. 2. 2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그럼 2 빼기 1을 하니까 몇이니? 1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야. 한 개도 없으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이 아니고 몇 개가 돼야 돼? 0개가 돼야 되겠죠. B 집합의 두 자리의 5의 양의 배수면, 두 자리의 5의 양의 배수 뭐 있어? 10, 15, 20, 25 쭉 있는 거지. 어디까지? 100까지? 95까지. 몇 개 있는지 세요. 왜 웃어? 당연히 셀 줄 알아야지. 10부터 95까지 몇 개 있는지 세세요. 18. 오 바로 나왔어. 아닌데요. 본 건데요. 뭐를? 그냥 우리 두 개잖아. 그렇게 풀지 마요. 알겠죠?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봤더니 아까 뭐가 1번이 맞았지? 정답 2개니까 아, 그럼 5번이겠다 하지 마. 다 5번까지 읽고 푸세요. 보기 문제들은. 자 이거 세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23 예를 들어 뭐 있을까? (10부터) 이거 너무 쉽나? 10부터 100까지 몇 개 있어요? 뭐가요? 10부터 100까지는 자연수 총 몇 개니? 뭐라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10부터 100까지 자연수 몇 개요? 91. 오 91. 돼? 91. 우리 막 색깔 개수 세라고 하면 막 손가락 쓴단 말이야. 근데 손가락 발가락 다 쳐도 20개밖에 안 되잖아. 우리 셀 수 있는 거 20개밖에 없는 건 아니지. 오케이? 자 뒤에 또 경우에서 하면 내가 아까 뭐 나온다 했어? 890몇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어요. 그 890몇이 뭐냐면 뭐 2부터 15까지는 몇 개, 30부터 몇 가지는 또 몇 개 이런 식으로 센단 말이야. 다 센단 말이지. 근데 그걸 일일이 손가락으로 센다? 아니면 뭐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센다? 안 돼. 오케이? 세는 연습하세요. 바운더리 안에 범위 안에 있는 형태의 자연수 개수 세는 거, 정수 개수 세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몰라서 적으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가 있을 때 개수를 세라고 하면 얘는 그냥 B에서 A를 빼시면 됩니다.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만약에 둘 다 포함이 돼 있으면 B에서 A를 뺀 숫자에다가 1을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둘 다 없으면 1을 빼시면 되겠죠. 그 느낌으로 개수 세는 것까지 연습을 꼭 해주세요. 손가락 쓰지 마. 잘라버릴 거야. 자 지금부터 5분 정도 남았는데 유제 문제 조금 풉시다.
자, 12쪽에 1번, 2번. 14쪽에 2-1번, 2-2번 네 문제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그 다음 했다가 뒤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차전 해봅시다. 1시간만 버텨. 응. 1시간만 하면 끝이야. 자, 지금 막 돌면서 한 번씩 쭉 봤는데 일단은 뭐 정리는 좀 하는데 아직은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당연히 처음 하는 거니까 연습을 좀 더 해 봐야겠죠. 이거 어디 갔니? 자, 아무튼 자, 1번에 보시면 1번에 1번 1-1번을 보시면 A집합이 1, 2, 3, 4야. 아예 자, 1, 2, 3, 4고 B집합은 1부터 9 이하인 소수잖아요. 그 이제 우리는 조건제식품 나오면 원소나이법 표현하라고 1부터 9 사이에 있는 소수는 2, 3, 5, 7입니다. 1은 안 들어가요. 2, 3, 5, 7을 대해서 C집합이 뭐냐면 X 더하기 Y를 할 거야. X는 A집합의 원소고 Y는 B집합의 원소야. 1-1번. 그러면 1 더하기 2 1 더하기 3 1 더하기 5 1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숫자들을 쭉 적는다고. 겹치는 게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셉니다. 오케이? 그래서 겹치는 거는 한 번씩만 세서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좀 개수가 많이 나오던데 많이 나오는 친구들은 개수를 줄여요. 뭐가 더 겹쳐졌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덜 나온 친구들은 뭘 안 센 겁니다. 개수는 총 9개 나와요. 9개. 자, 그리고 채점까지 꼭 해와. 숙제 내면 틀린 거 한번 다시 보시고 질문할 거를 체크해 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 수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사실상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은 계속 질문만 받다 끝나야 돼. 3월부터는 진도를 나갈 게 없죠. 왜? 했던 거잖아, 수상. 그지? 선행 부분 빼고 수상. 그럼 이제 막 숙제들 낼 거고 숙제들 부분들 해갖고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으로 시간들이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만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막 20문제 풀었는데 20문제 질문이야 이게 아니고요. 100문제를 풀었는데 뭐 20문제 질문이야 15개 질문이야 이런 느낌까지. 자, 넘어갑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 15쪽 봅시다. 자, 하나 남았어요. 내용은 하나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이랑 원소에 대한 정의를 좀 배우고 원소랑 집합에 대한 관계도 배워보고 오케이? 들어가 있다 없다 들어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보고 실제로 그런 집합을 만드는 것까지 지금 연습을 한 겁니다. 집합을 만들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을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생각 잘 안 하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해놨으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뭔가 해요. 우리가 너무 귀찮아지는 거지. 여기서 또 뭔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그렇게 다 생각 마친 것들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 항상 니들이 수학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또 뭔가가 나오고 이거 책도 작년까지 나왔던 수록된 문제들도 추가해서 냈겠죠. 계속 그렇게 막 하는 거. 불쌍해요. 이거 수능 본 애들도 오늘 울면서 전화 오던데. 수능 이번에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지표가 잡혔어. 니들 수능도 어려울 거야. 이제 옛날처럼 막 킬러 문제 21, 29, 30 오히려 그거는 좀 편했습니다. 문제들 저도 수능 이번에 풀어봤는데 편했어요.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진짜 조금 원래 기존에는 21, 29, 30 빼고는 총 30문제잖아요. 30문제 중에 3문제 빼고 27문제는
거짓말치고 1등급, 2등급 받는 친구들은 한 30분이면 끝내요. 옛날에 그래서 문제 엄청 막 빠르게 풀고 21, 29, 30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올해 수능은 그게 아니었어요. 앞에서부터 그냥 막혀 애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애들이 뭐야? 뭐야? 건너뛰다가 이제 30분 가고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 이런 형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컷도 조금 역대로 80점 중반인가? 후반이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아무튼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는 게 뭐냐면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가 단순하게 1은 S집합에 들어가 있어 요 정도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만약 예시를 들면 이런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원소와 집합관계구나, 이런 형태들까지 해석이 들어간다고. 물론 요즘 이거는 많이 노출이 된 거지만,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연습하시고, 좀 수학을 잘해보고 싶다라는 팁이 조금 하면, 저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계속 설명하는 형태들로 계속 수학을 좀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수학이 안 된다, 알려주면서 계속 본인 거를 좀 더 자기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든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늘어요. 옆에 하나 약간 오븐같이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놔. 그리고 이제 막 계속 알려줘. 얘 듣기 싫어도 계속 알려줘. 그러면 수학이 늘어요. 자, 집합이랑 뭐요? 이번에는 집합에 대한 관계를 물어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M코드라는 학원이라는 집합에는 우리 반이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 비교할 수 있어요. 뭐가 더 커? M코드 학원이 더 큰 거야. 이 집합은 조금 더 작은 바운더리가 되겠죠.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그 바운더리보다 더 큰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연수라는 집합보다는 정수 집합이 큽니다. 왜? 자연수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잖아. 정수라는 집합보다는 유리수 집합이 더 커요. 왜? 정수를 가지고 있잖아. 정수를 가지고 있잖아. 유리수보다는 실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유리수랑 무리수는 비교가 될까? 유리수랑 무리수는 뭐가 더 이렇게 큰 집합이다, 아우르는 집합이다 할 수 있어? 없어. 공통이 없거든. 우리가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를 볼 때는요, 하나만 봐요. 뭘 보냐? 얘를 다 아우를 수 있어? 그럼 오케이, 더 큰 거. 아우를 수 없어? 그럼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됐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러한 집합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자연수는 정수 안에 있는 거지, 정수는 유리수 안에 있는 거야. 이런 관계를 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수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다라고 쓸게요. 포함한다. A라는 집합은 B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 라는 표현을 쓴다고. 원소는 뭐였지? 속해 있다는 느낌이죠. 나 여기 소속이 있어, 소속이 돼 있어, 이런 느낌이면 집합과 집합은 소속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자연수 집합은 정수 집합에 소속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뭐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냥 어떠한 파트야, 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A 집합에 B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형태들을 배워볼 건데, 그때 우리가 수학적 기호, 얘도 쓰기가 귀찮아서 수학적 기호로 정리를 해요. A가 B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줍니다. 포함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 라는 말은 결국 B라는 형태의 일부분이라는 거지. 우리 반은 M코드의 일부분이야. 자연수는 정수의 일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포함이 된다라는 형태는 우리가 또 뭐라고도 쓰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이 되는 집합이야.
어떤 일부분, 뭐 파트라고도 하지만 서브라고도 하죠. 집합이 영어로 하면 서브, 셋이거든, 셋. 그래서 서브 셋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부분이 되는, 서브하는 부분이야. A는 B의 부분 집합이야. 자, 예를 들게요. A 집합이 1, 2야. B 집합이 2, 3, 4야. 자, 예시를 잘 보세요. 무슨 느낌인지. A 집합은 1, 2, B 집합은 1, 2, 3, 2, 3, 4지. 개수로 따지면 얘는 2개고 얘는 3개야. 그럼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관련이 없다고. 왜? A 집합에는 뭐가 있어? 1이 있잖아. 야, 너는 있어? 1? 없지. 그럼 얘네들은 비교군이 아닌 거야. 개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얘네가 A 집합이 이 B 집합의 일부분이 되려면 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1이 들어가져 있으면 A는 얘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A 집합은 B 집합에 본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예요. A 집합이 B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쓴다? A는 B에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쓰고요. 다른 말로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부분이 되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죠?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나왔다. 이런 기호가 이미 쓰여졌다는 소리는 앞에도 무슨 소리야? 집합이란 소리죠. 뒤에도 뭐야? 집합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가 이미 수학에서 쓰여졌다는 소리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이미 쓰여졌다는 소리는 앞에도 집합이란 소리예요. 뒤에도 뭐야? 집합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로. 이런 기호가 쓰여졌지? 그럼 집합과 무슨 관계야? 집합에 대한 관계야. 그러면 이때는 얘가 뭐라는 소리야? 집합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런 기호 쓰는 집합 우리 뭐라고 했지? 공집합이라 했어요. 아, 이때는 얘가 뭐구나? 공집합이구나. 이해돼요? 어떤 차이인지? 자,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보다 뭐를 보냐면 3-2번 볼게요. 자, 이거 별표 5개 칩시다. 자, 우리가 집합에 대한 정의들도 되게 중요해. 지금 내가 해준 설명들 이해가 안 되면 꼭 영상 다시 보세요. 올려드릴 테니까. 3-2번 별표 5개 치고요. 오늘 요거 이해 잘 했다? 그러면 마무리 하셔도 돼요. 3-2번 집합은 자, 플러스 개념으로 나오고 실제로 기출에서 상당 부분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3-2번은 꼭 정리가 돼야 돼요. 학교 기출에서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당연히 어디에서도 WT에서도 나오겠죠. WT에서도 나올 거고 WT 틀리는 자, A집합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소 몇 개니?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이러한 모양을 A라는 모양을 가진 원소, B라는 모양을 가진 원소, 예?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을 가진 원소, 별, 세모, 네모, 이러한 모양을 가진 원소입니다. 총 원소는 4개예요. 이러한 집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첫 번째,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A가 돼 있네요. 자, 뭐랑 뭐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집합과 집합 관계입니다. 뭘 보고 확인해? 얘를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모양은 무슨 집합이라는 소리야? 공집합이 된다는 소리죠. 자, 공집합은 정의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당연히 다 파트가 되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는 당연히 너의 부분이 될 수도 있어. 왜? 없으니까. 너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너의 부분이 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다 써놓읍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서브셋이 돼. 아니 뭐야, 부분 집합이 됩니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이 되는 집합이 돼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야. 맞죠? 2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번도 잘 집중해서 봐봐. 뭐와 뭐의 관계요?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죠. 뭐 보고? 얘 보고.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돼? 야, 이런 모양은 여기서도 있잖아.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구별한다?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보면 집합과 집합 관계야. 그러면 앞에도 집합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 앞에도 집합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 써야지는 중괄호. 얘는 바운더리, 집합에 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수학용어로 집합기호라고 좀 쓸게요. 얘는 집합기호가 돼. 됐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집합기호구나. 그러면 이 집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원소가 A도 있고 B도 있는 거죠. A랑 B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은 A와 B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A 집합에 포함이 돼 있는가? 그 말은 이 A 집합에도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A, B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소리야. A, B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부분이 되는 집합이 맞는 거죠. 최대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봐요. 자, 3번. 자, 이렇게 돼 있어. 무슨 관계요? 원소와 집합 관계죠. 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생겨난 얘는 집합 기호인가? 바운더리인가? 아니야. 그냥 이런 모양이라고. 그럼 이제 얘는 무슨 해석이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을 가진 원소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지. 이런 모양을 가진 게 있나? 여기 있네. 모양 똑같은 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적는 거야. 오케이? 4번. 4번. 자, 이거 똑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에서 틀린다고. 봐봐. 뭐만 달라? 이 기호만 다르지. 이 기호만 다르다. 3번과 4번 중에 예를 들어 3번과 4번 중에 이거 모양이 다르면 하나 다른 거 아니야? 실제 고등학생 때 이렇게 풀어요. 3번을 찍었더니 맞았어. 애들은 기억 속에 이것만 기억하고 매번 이것만 찍는 거야. 의미도 모르고요. 뭐 이거는 이런 기호고 얘는 이런 기호면 뭐 둘 중에 하나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왜 다른 건 똑같으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얘를 만약에 풀었더니 이게 정답이 됐어? 그럼 이제 머릿속엔 이것만 남아. 그리고 계속 이것만 찍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에 풀 때. 자, 다시 해석해 봅시다. 자,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인데 안에가 뭐예요? 집합이죠. 집합과 무슨 관계야? 집합 관계야. 그럼 얘는 아까 모양이라며. 그럼 얘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집합 기호가 되는 거죠. 이미 여기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이게 구별이 된다고. 집합 기호니 요 안에 있는 원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죠. C. 이 C라는 형태가 여기에도 모양이 있어? 묻는 거야. C라는 모양이 있나요? 없어요. 이걸 C라고 읽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모양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뭐가 되는 거? 틀린 형태가 되는 거죠. 5번도 그러면 이 중괄호가 뭘로 해석이 돼야 된다? 원소 기호로 확인이 돼야 된다. 원소 기호가 아니고 중괄호가 집합 기호가 아니다 해석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을 가진 게 여기에도 있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니? 오늘 요거 하나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뒤에 중간 연습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일단 내용 부분부터 나가야 되니까 요거 꼭 좀 이따가 정리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집합기호, 어쩔 때는 막 원소기호, 어쩔 때는 제가 공집합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제 그냥 모양이래. 그 구별이 되는 친구들도 연습을 꼭 뒤에 연습 문제에서 해보시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또 계속 영상 참고하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이번 한 번 할 때 그냥 수화 제대로 배운다 생각해. 나도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디테일하게 나갈 거니까. 오케이?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진짜만 찐막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부분이 되는 부분집합을 배워봤지. 그 이제 마지막 할 게 뭐야? 그 부분집합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 몇 개나 나오는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많이는 안 할게요. 1, 2라는 원소를 채택했다 칩시다. 나는 이 집합에 뭐를 얘기해보고 싶다고? 부분이 되는 집합들을 얘기해보고 싶다고. 그럼 얘 부분이 되는 거 뭐 있어?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 몸통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몸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나라는 집합이 있으면 팔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몸통도 있을 거 아니야. 몸통 팔도 있을 거 아니야. 몸통, 다리, 발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되는 애들을 쫙 해보겠다고. A 집합에 1, 2가 있으면 1이라는 집합도 있겠죠. 부분이 되는 집합 중에는 2라는 집합도 있을 거야. 얘는 원소 몇 개짜리? 한 개짜리. 여기에는 뭐도 있을 거야? 1, 2가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을 거야. 자기 자신 뭐도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자기 자신도 부분이 되는 집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6의 약수를 구하세요. 우리가 약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좀 더 작아지는 단위지. 나눠서 떨어지는 애들을 약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약수를 적을 때 하면 우리는 작은 숫자들을 막 적다가 모두 적어? 자기 자신도 적죠. 자기 자신도 나눠 떨어지거든. 자기 자신도 부분이 되는 거야. 집합에서는 약수에 대한 개념이 부분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그 약수들도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도? 자기 자신도 적어줄 수 있어야 돼. 얘까지가 부분이 되는 집합들인데 그래도 자기 자신이잖아. 그냥 이렇게 큰 거, 자기 큰 거, 덩어리 하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조금은 이름을 달리 붙여서 정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인 집합.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름을 좀 붙여줄 때 일부분이 되는 거지만 진짜 일부분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부분을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등. 여기 용어는 없습니다. 하나 적어주세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을 때 그냥 자기 자신 집합 이렇게 같은 집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수학적 용어로는 상등이라는 형태의 표현을 써요. 나머지는 진짜 부분이지 진짜 약수야. 진짜 부분이고 진짜 약수입니다. 내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팔 정말 다른 자른 부분 다리 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일부분이 되는 형태의 집합들 일부분이 되는 집합을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괜찮아요?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이러한 집합이 부분 집합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1, 2, 12, 1 다시 뭐야 1, 2 공집합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잖아. 이거를 찾아보는 훈련들을 해볼 겁니다. 자, 한 번 더. 자, A, B, C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A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다 구해봐. 우리는 차근차근 한다고.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뭐? 공집합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 막 개수 세다 보면 이거 까먹어요 맨날. 1도 있겠죠? 1이 아니고 뭐예요? A 원소 하나짜리 뭐도 있어? B C도 있겠지. 원소 2개짜리는 뭐 있을까? A, B, B, C 뭐? A, C 원소 3개짜리도 있겠죠? 원소 3개짜리는 A, B, C가 있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이렇게 세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부분 집합 말고 진짜 부분 집합 찾아봐. 하면 뭐는 뺀다고? 얘는 뺀다고. 오케이? 몇 개?
7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하나씩 하나씩 쓰는 것들 괜찮지? 자, 다시 4개짜리 여기까지는 할만할까? 4개짜리 찾는 거 하나 더 붙일게요. 부분집합 찾아달래. 이제부터 조금 쓰기 좀 짜증나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야 근데 원소가 100개네. 그 원소의 100개의 부분집합들을 찾아달래. 쉬울까? 안 쉬워요. 원소가 많아지면 이렇게 일일이 찾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찾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결국 봐봐. A집합의 부분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집합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집합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X집합에 뭔가가 들어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A, B, C가 전체 부분집합이면 A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분집합 중에는 A,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A, B,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부분집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거라고. 경우들을. 그래서 이때 뭐가 들어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잘했나요? 경우의 수 부분들도 이게 원래 뒤에 한 번 더 나와. 경우의 수가. 근데 자 저도 그냥 공식 이렇게 이게 n제곱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라고 하면 돼. 아마 그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을 거야. 근데 원리를 한 번만 쫓아가 봐요. 그러면 편해져. 뭐가 생각하는 것들. 결국은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온전하게 이거 아까 우리 구해보니까 8개 나왔지? 8개 안 나온다고 그렇게 쓰는 거. 막 조건들을 줘요. A는 들어갔을 때 B는 들어가지 말고 A, B가 둘 다 들어갔을 때는 C가 들어가고 이런 조건들이 추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멘탈이 붕괴되는 거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마세요. 문제들을 풀 때. 원리를 한번 쫓아봐봐. 가봅시다. 자, 경우의 수 일단 마인드부터 좀 잡을게요. 너네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 시간이 다 투자가 돼도 하나씩 좀 설명을 해가면서 갑시다. 자, 이런 길찾기 문제들 많이 했었죠. 중학교 때. 여기 점에서 여기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면 6가지 바로 나와요. 왜? 여기 3가지고 여기 2가지인데 이거 2개 곱할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물어봐요. 왜 이렇게 곱하고 왜 여기가 3가지고 여기가 2가지야? 계속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했는데요. 많이 풀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 내신에서 되게 진짜 안타까운 게 계속 많이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곱하기인 걸 알아요. 원리는 모르지만 여기 맨날 이렇게 곱하던데. 그리고 그 느낌 따라갔다가 계속 곱하기 3 곱하기 2 했는데 6이 답이 없어. 얘를 그럼 더하는 건가? 더했더니 답은 또 있네. 더하는 건가 보다. 스스로 납득을 해요. 더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문제 풀고 마무리한다. 경우의 수에서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점수 잘 안 나온 친구들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을 해봐요. 제일 많이 안 나오죠. 경우의 수에 대한 원리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원리를 좀 배웠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내가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 부분들 진행할 때 일단은 이건 다시 순열조합 때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거긴 합니다. 간단하게 저 부분 설명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3가지고 여기가 2가지고 여기가 곱하기가 되는 형태들을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수학에서. 오케이? 우리가 수학에서 어떠한 경우 안에 연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형태들 또는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들을 정리를 할 때는 곱의 법칙을 씁니다.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쪽 점에서 이쪽 점으로 가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얘가 한 가지고 얘가 한 가지고 얘가 한 가지인데 우리는 머릿속에 알아. 이미 더해지는 거를. 그럼 왜 더하는데?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 경우 안에 이렇게 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몸이 2개도 아니고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중앙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죠?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무튼. 자, 여기 옷이 세 벌이 있어요. 여기 두 벌이 있습니다. 뭐예요? 더하죠. 곱하죠. 여기 세 벌이 있는데 그 3을 더하는 이유는 이 A라는 옷을 입었을 때 같이 동시에 B를 입을 수는 없어요. 상의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예요? 더하는 거야. 여기도 그런 이유로 두 가지가 되고. 그럼 얘는 왜 곱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묶어주는데 하면 요 점에서 결국 여기까지 가는 게 내가 원하는 한 경우잖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 경우 안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인 거라고. 이 한 경우에 이러한 형태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연속성을 갖거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형태들은 뭘로? 곱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중학교 때 우리가 선생님 이거 더해요? 곱해요? 라는 질문이 안 나온다고. 연속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같이 일어날 수 없지. 그럼 본인이 합인지 곱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고 나중에 그럼 봐봐. 이 집합에 뭘 얘기하겠다고? 구분이 되는 집합들을 얘기해 보겠다고. A라는 원소는요 이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다른 거 무시하고 A만 봤을 때 A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일어날 순 없잖아. 얘 안에 있으면서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있으면서 없는 거야. 그건 이상한 거죠. A라는 원소가 여기 집합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가 몇 가지가 돼요? 두 가지가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몇 가지야? 두 가지야. C도 몇 가지야?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더해요 곱해요가 이제 안 나와야 된다고. 뭐예요? 곱해야 되지. 왜? 그렇게 A, B, C가 경우수를 나눠줘서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한 경우잖아. 그죠? A가 있으면서 동시에 B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B가 있으면서 C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없을 수 있는 거잖아. 얘네들은 같이 일어나는 형태란 말이지. 그럼 무슨 법칙을 쓴다고?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럼 경우수가 몇 가지요? 8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 원소가 4개면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겠죠? 그럼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막 우리가 막 나열한 거 그거 몇 개 나온다고? 16개 나온다고. 5개면 32개가 나오겠죠? 6개면 64개. 그죠? 7개면 128개. 자, 우리 2의 거듭제곱꼴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최소한 2의 10제곱까지는. 10제곱이면 몇이지? 몰라요. 그죠? 2의 10제곱 1024죠? 이게 머릿속에 이미 인지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2부터 이렇게 세는 친구들이 있고요. 내가 한 5제곱까지는 기억하는데 5제곱 몇이지? 모르는데요. 5제곱 몇이야? 64. 아이씨. 5제곱은 32입니다. 32, 64, 128, 256, 512 막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고등학교 때 시간 싸움이요. 그럼 좀 기본적으로 앞에 선생님이 또는 담임쌤이 이거는 좀 외워두는 게 편해 하는 것들은 외워두세요. 2는 10제곱까지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10제곱까지는. 만약에 문제에서 답을 구했더니 3의 10제곱이 나왔어. 3의 10제곱 하라는 소리야? 아니야, 그냥 3의 10제곱 쓰라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2의 10제곱이 나왔어? 그럼 그건 쓰라는 소리입니다. 1024로. 오케이? 그래서 10제곱까지는 기억하시고요. 5제곱 또는 6제곱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3을 5번 곱하면 몇이? 4를 곱하면 우리 3의 4제곱은 많이 했죠. 3의 4제곱은 81이죠. 맞아요? 5제곱은? 243. 그죠? 243. 그죠? 6제곱은? 720. 거기까지는 많이 나오는 숫자라고. 많이. 오케이? 5, 6, 7, 8, 9는 3제곱까지는 기억하세요. 많이 나옵니다. 10은 어차피 10, 100, 1000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필요 없고요. 11부터 19까지는 제곱 정도는 기억을 많이 하세요. 왜?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쓰잖아. 17의 제곱이 뭔지 해야 되는데 또 옆에다 17 곱하기 17 쓰고 있다고.
15 곱하기 15가 뭔지 쓰고 있다고. 20단위까지는 좀 알아두는 게 원래는 편한데 20단위까지는 잘 안 쓰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19 정도까지는 기억하세요. 특히 2의 10제곱까지는 특히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또 2단원 하면서 2를 계속 몇 번 곱할 거란 생각 들지? 부분집합 찾을 때. 그러니까 2의 10제곱까지는 기억해. 그래서 내가 7제곱 몇이야?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괜찮죠? 자, 내용 정리를 하면 우리가 A라는 집합, 얘가 원소가 1부터 시작을 해서 n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원소가 n개 있을 때 이 집합에 대한 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기껏 막 설명했더니 이것만 또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진짜로. 얘에 대한 개수는 1이 들어갈 수 있고 없을 경우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곱하게 되면 2의 몇 제곱? 2의 n제곱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진부분 집합은? 진짜 부분 집합은? 여기서 자기 자신 하나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을 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 있을 겁니다, 공식이. 뒤에 7번 개념이 있어요. 그냥 별표만 찌시고요. 근데 공식은 외우지 마요. 아니, 외우기는 해. 외우기는 하는데 너무 기억력을 가지고 쓸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결국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5번 유형 봅시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1, 2번 다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집합이 있어요. A 집합은 A, B, C고요. 자, B 집합은 A, B, C, D, E입니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냐면 이런 집합들에 대하여 A를 포함하고 있는 X와 B에 포함이 되는 X가 동시에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결국 X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래. 나는 이제 X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찾아볼 건데 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며. A가 뭔데? A, B, C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집합에는 뭐가 있어야 돼? A, B, C가 있어야 돼. 그러면 A, B, C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경우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이해돼? A도 무조건 있어야 돼. 원래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인데 원래는 문제에서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이 A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경우 수가 한 가지로. 이 연습을 이렇게 하라고.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B는 있어야 된다며.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 있어야 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C도 한 가지죠. B랑 X라는 집합은 B의 부분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나머지 D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E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우 수가 총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해? 같이 일어나죠. 집합 안에서 같이 일어나네.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래서 두 개를 뭐였다? 여기는 실제로 2 곱하기 2가 아니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1은 의미 없잖아.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더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1, 2, 3, 4, 5라는 집합을 가진 A 집합입니다. 이러한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가져. 아이고, 여기 부분은 경우의 수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랑 경우의 수는 기본 베이스 다시 한번 쭉 정리할 거예요. 뒷부분에서. 근데 여기 이제 적어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중학교 문제에서는 적어도라는 개념 많이 써봤죠. 적어도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야? 전체에서 반대되는 거를 빼란 소리야. 이렇게 해석이 돼.
공식처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경우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 얘는 적어도라는 표현을 했지만 적어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잘. 그럼 너네는 언제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는데? 라고 하면 옆에다 써놓읍시다. 적어도 내가 해봤더니 경우의 케이스가 너무 많아. 자, 케이스가 많은 경우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가 많으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게 기본이야. 케이스가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 자, 2번으로 예시를 좀 드릴게요. 우리 적어도라는 개념을 아예 모른다라고 합시다. 이게 결국 틀도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뭔가 공식처럼은 정리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생각을 해봤어. 적어도 한 개의 짝수야? 그럼 예를 들어 2가 들어간 경우 있겠죠. 2, 4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짝수니까. 어이?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4가 들어갈 수도 있죠. 맞아요? 이것만 해도 케이스가 몇 개야? 3개지. 쉽지 않다고. 오케이?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이건 몇 개 없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케이스가 계속 많이 분류가 되는 느낌이야.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너무 많은데? 그럼 전체에서 그러면 홀수가 오는 경우만 해볼까? 홀수만? 홀수만은 좀 편하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반대로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적어두니까 공식처럼 정리를 하셔도 돼요. 중학교 때 그렇게 맨날 해왔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이런 훈련들, 머리를 쓰는 훈련들이 일단은 돼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어차피 다르게 해석이 될 거예요. 갑시다. 자, 우리는 그럼 전체의 부분 집합에서 홀수만 오는 경우를 뭐 하자고? 빼자고. 그럼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겠지. 오케이? 전체 경우수는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원소 5개잖아요. 2의 몇 제곱? 5제곱. 2의 5제곱 몇이라고? 32. 홀수만 오는 경우는 뭐예요? 1, 3, 5로만 만드는 부분 집합이죠. 1, 3, 5로만 만드는 부분 집합이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 2의 세제곱 몇이지? 8. 이거 바로 대답하네. 30 빼기 8이니까 몇이 되면 돼요? 괜찮니?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봅시다. 5-2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게 어렵죠. 공식으로 외우면 3의 배수는 뭐 4의 배수는 똑같잖아. 이미 나왔어? 근데 이거 봐. 아닌데. 뭐. 아니에요? 다시 봐. 나머지들
문제 해봐요. 어차피 내용은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음. 자, 어차피 뒤에 중단위 연습 문제도 숙제니까 거기도 하시고 숙제 미리 한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는 수상 공부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 수상 공부. 자, 답은 32고요. 32가 안 나온 친구들만 다시 한번 봅시다. 다른 친구들은 앞에 유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다시 푸시고요. 자, 다시 보니까 개념 체크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로 한 번 더 마인드를 다시 잡아봐봐. 자, 볼게요. X라는 A라는 집합은 12하의 자연수입니다.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원소 나열법으로 쭉 쓰는 거죠. 요거 연습하세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본인들 책에 이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밑줄 3의 배수를 원소로 가져야 된답니다. 부분 집합을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3의 배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럼 3의 배수가 뭐 있을까?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겠죠. 얘네들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경우니까 경우가 몇 가지? 한 가지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이거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꼭 해. 4의 배수는 뭐 하지 않아야 된대요?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한답니다. 4의 배수는 뭐가 있어? 4랑 8이 있죠. 얘네는 이 집합에 있어? 없어. 원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없는 경우 또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없는 경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3, 6, 9, 4, 8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숫자 총 5개 있으니까 여기 나머지 숫자도 5개 되겠지. 그 5개는 각각 경우가 2가지씩 나온다고. 2가지씩 나오니까 총 이게 몇 제곱이 되는데요? 5제곱이 되면 되는 거야, 경우에서. 그래서 총 32개 형태로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일단 수업이란다. 진도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케이? 지금부터 문제들 푸시면서 오늘 배운 거 나 잘 이해했나 보실 수 있으면 돼요.